깊은 산골에 자리한 범골에는 많은 학생들이 찾아온다.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옛 선비들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학과 예절을 배우는 양지서당. 이곳에는 사부자 훈장 선생님이 있다. 뜻을 기르는 곳 양지서당. 양지서당의 하루는 예절교육으로부터 시작한다. 예절교육은 서당의 교장 선생님과 같은 큰 훈장님의 몫이다. 예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금수가 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 인간인데 인간은 예절을 지키기 때문에 만물의 영이 되는 것이요. 남자는 왼손을 올려. 그래가지고 가슴까지 올리는 거예요. 예의 바른 행동을 해야 마음도 바로 설 수 있다고 믿는 큰 훈장님. 왼발 그다음에 오른발. 그다음에 손을 짚고 보여주고. 할아버지 같은 큰 훈장님의 시범에 아이들은 진지한 모습으로 따라한다. 안녕하십니까. 양을 해가지고 또 왼발. 지리산 청학동에서부터 유교적인 예절 교육을 받으며 살아온 큰 훈장님. 큰 훈장님이 자녀들을 탈 없이 길러온 것도 바로 예절 덕분이다. 양지서당에서 가르치는 기본적인 한자 교육은 사자소학. 글자자, 작을소, 배울학. 부모와 자식 간의 예절, 형제 간의 우애 등이 담긴 사자소학은 둘째 아들이 맡고 있다. 몸신, 어미모, 기를국, 나오, 몸신.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버지로부터 한문을 배워온 둘째 아들.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부모 못지않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좋은 많은 것을 느꼈어요. 물론 이제 배우면서도 느낀 게 있었지만 오히려 가르치면서 느꼈던 게 많아요. 네, 가르치면서 그 내용을 더 깊게 들어가면서 보니까 여기에는 참 많은 깊은 뜻들이 있구나. 그 성현들의 그런 좋은 말씀들이 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더욱 더 마음을 더 굳게 다지게 되었죠. 체력 향상과 정신 수양을 위한 덕무관. 이곳에서는 검도를 가르친다. 서당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검도 교육을 가르치는 이는 큰 훈장님의 셋째 아들. 검도를 싫어했던 아버지 몰래 배운 것이 지금은 양지서당을 찾는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과목이 됐다. 비밀로 했죠. 왜냐하면 혼나니까 그때는 그리고 문을 해야 되고 덕을 갖춰야 된다 해서 도덕 나는 오로지 이제 하셨기 때문에 무를 못하게 하셨었죠. 양지서당에서 굴곡 있는 삶을 살아온 이는 셋째 아들이다. 삼형제 모두 근대적인 교육을 받은 것은 초등학교가 전부. 셋째 아들 정욱 씨는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에 머리를 닦고 서당에서 한문 교육을 받는 것이 싫었다. 20살 되던 해 머리를 자르고 도시에 나가 일도 해보았지만 3개월 만에 되돌아온 정욱 씨. 아직도 그는 도시 생활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다. 서당에서 글 공부도 가르치고 있지만 사실 활동을 이제 제가 많이 하니까 좀 더 활달하게 더 많이 어느 정도 하고서는 이제 시기가 되면 저도 조금은 머리를 기르고 입지를 더 세우고 또 그 내면에
안주하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어요. 양지사당의 엄숙한 분위기를 깨는 닭싸움. 이 시간만은 아이들과 훈장님 모두 예절의 굴레를 벗어 던진다. 이때 순식간에 일이 벌어졌다. 아이가 울거나 말거나 경기를 계속 진행하는 훈장님. 훈장님은 닭싸움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려는 것일까? 민속놀이는 원래 이제 건강에도 좋고 아이들이 요즘 그 도시에서 활동량이 많이 없잖아요. TV 보고 게임하고 또 학원 가고 그러니까 이제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죠. 하루가 저무는 시간. 고되고 힘들었을 아이들을 보살펴주는 셋째 훈장님. 아이들은 훈장님의 사랑을 안고 잠을 청한다. 다음 날 이른 새벽. 그림아, 큰아버지, 큰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해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훈장 사부자 가족의 하루는 부모님께 올리는 문안 인사로 시작된다. 서로의 얼굴색을 살피며 아픈 사람은 없는지 확인하는 문안 인사는 아들 며느리는 물론 손주들까지 함께한다.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문안 인사가 훈장 사부자 가족을 화목하게 해주는 비결이다. 하지만 손자들에게까지 이러한 전통 예절을 강요하지는 않는다. 수다분하게 키우고 싶어요. 뭐 막 교육 이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자기가 이제 하고 싶으면 하고 시키고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그리고 제가 서당을 하고 있지만 뭐 서당 훈장이 되라 이런 교육은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본인이 선택해서 자기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고. 수건판이 보여요. 예, 그 철길 건널목이 있는데. 큰 훈장님의 자녀들이 서당의 훈장을 계속할 수 있었던 건 며느리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맞아요. 그쪽에 살다가 대학원까지 졸업한 셋째 며느리는 학생들을 상담하는 것은 물론 서당의 홈페이지까지 관리하는 살림꾼이기도 하다. 아, 2층에 있잖아. 이상. 자, 있나? 달콤한 영화나 새벽잠의 유혹을 정말? 깨워 흔드는 큰 이렇게 훈장님. 아이고, 잘한다. 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눈꺼풀 아닌가. 자, 이불 깨는 것도 배워야 돼. 이런 거 배워야 또 집에 와서 이불을 보는 개며 것도 아이들의 있고. 잠을 깨우는 큰 훈장님. 예절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일 때 배우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딱 펴주고 아니 주무시고. 새벽 공기를 가르는 아침 산행. 산행 역시 행동으로 배우는 교육이다. 올라갈 때는 끝이 보이지 않고 힘들고 그래서 몇 번이고 쉬고 싶고 또 내려가고 싶지만 결국 도달해서 보면은 정상에 올라가서 바라보면 모든 것이 환하게 잘 펼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뜻을 조금이나마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 아이들과 함께 산에 오르는 훈장 선생님. 무엇이 그리 즐거운 것일까? 꿈 많은 아이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옷 따뜻하게 입은 사람 모여! 눈싸움을 하느라면 훈장 선생님과 학생이라는 신분도 사라진다. 오로지 동심만이 숨쉬는 세계. 훈장 선생님과 아이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 하나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저기 훈장 선생님 중에 네. 어느 훈장 선생님 제일 좋아요?
혜연 선생님. 혜연 선생님 왜 좋아요? 잘 놀아주시니까요. 잘 놀아주세요. 셋째 훈장님이 아이들의 마음을 잘 사로잡을 수 있는 건 어린 시절 개구장이었던 때문이다. 아이들도 제가 엄격하게 해도 또 자기들 좋아하는 걸 알고 저에게 이렇게 안기고 또 저도 아이들이 너무 좋고요. 나 선생님 네, 팀 그러니까 할래요. 서로 아는 거죠. 관심이 많고 사랑이 있다는 것을. 선생님 나 선생님. 아이들이 노는 시간, 둘째 훈장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무엇인가를 적고 있다. 장을 보기 위해 반찬거리를 상의하는 모습이 영락없는 요즘 신세대 부부다. 답답한 산골 생활에서 벗어나는 장 보러 가는 날, 부부의 데이트 시간이기도 하다. 눈이 오니까 참 멋있네요. 월백, 설백, 천지백 아니 수심, 야심, 객수심이다. 월백, 설백, 달도 희고 눈도 희고 그다음에 모든 천지가 다 하얀데 산님을 깊고 하니까는 그 산심야심 산도 깊고 그다음에 담도 깊은데 되게 수심까지 깊었다. 논산시장에 도착한 둘째 훈장 부부. 둘째 훈장 부부는 함께 장 보러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결혼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신혼이기 때문이다. 두부, 세모, 콩나물 한 봉지, 별로 무겁지도 않은 반찬거리를 아내의 손에서 건네받는 둘째 훈장님. 나오면 이렇게 들어주세요? 예. 아직은 신혼의 단꿈에 빠져 사는 새 신랑이다. 힘 좋은 사람이 들어야죠. 결혼식 사진을 찍기 위해 한복을 벗은 둘째 훈장. 양복 입은 모습이 모델 뺨칠 정도로 수려하다. 좀 늦은 나이에 결혼한 정우 씨. 전통 예절과 학문을 가르치는 그에게 누가 시집 올까 싶겠지만 그의 아내는 정우 씨의 진솔한 마음이 담긴 충서라는 글씨에 마음을 빼앗겼다. 충과 서는 자기의 직분을 열심히 하고 자기의 진심을 보이고 열심히 하는 모습과 그 다음에 그러한 마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용서하는 덕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지 서당의 안살림은 모두 두 며느리의 몫이다. 서당을 찾는 많은 학생들의 식사를 준비하다 보면 힘들 법도 하지만 내일이 따로 없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기는 하는데요. 또 우리 애들, 큰 애들도 그렇고 여학생들도 그렇고 다 밥 시간 되면 자기네들이 할 일이 있냐 해서 잘 도와줘요. 그렇기 때문에 예, 괜찮아요. 집에서는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밥을 가만히 앉아 봤던 아이들이 식사 준비를 돕고 있다. 그런데 식사가 모두 준비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수저를 들지 않는다. 큰 원장님이 먼저 주셔야 돼요. 밥 먹을 때도 예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양지 서당을 찾아오는 한 훈장님. 유성에서 서당을 운영하는 첫째 아들이다. 이제 부모님 계시고 하시니까 저기 일요일마다 들어와서 이제 저희 강의도 같이 하고 조금 도와드리는 이제 거칠게해서 막 갈라지는구나. 그렇지? 는 어떻게 돼? 꼭지점에 있는데 이게 반듯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말려서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붓이 꼬이는 거야. 정인 씨가 가르치는 과목은 한시 낭송과 붓글씨. 그 역시 훈장의 길을 걷는 것에 대해 후회한 적은 없다. 중간에 정리해주고. 서양의 음악을 공부한 적은 없으나 클래식과 재즈 그리고 팝을 좋아하는 정인 씨.
그는 붓글씨를 쓸 때마다 클래식을 주로 듣는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다. 운율을 탄 글씨엔 생기가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글씨를 쓰면은 글씨는 소리 없는 음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그 음악이 흐르기 때문에 글씨에도 자연히 그 음악이 동화가 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글씨는 내 의지에서 쓰지만은 그 음악을 들으면서 감동받은 것이 그만큼 승화되어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삶의 가치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양지서당의 훈장 사부자는 느린 삶을 선택했다. 서로를 보듬어 안으며 함께 살아가고 싶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갈 길은 인해지 삼강오리야. 그밖에 없어. 인해지 삼강오리를 잘 가르쳐가지고 전부 학생들이 했는 문제가 돼야 돼. 느리지만 더불어 살아가려는 아버지의 삶의 방식을 자녀들 역시 기꺼이 받아들였다. 자기가 불리게 돼. 그래도 참 자기 살기 싫게 산다는 게 나와. 부모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이 길을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니까 정말 이게 도덕이고 큰 길이고 이 길을 가다 보니까 정말 사람으로 태어나서 바르게 가야 할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부족함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도 갖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열어주신 삶의 길을 따라 한사코 제자리를 지켜낸 훈장 사부자. 겉으로 보기에 이들의 삶은 시대를 거스르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들이 추구하는 삶은 진한 향기를 담고 있다. 쇠 속에 혼을 담고 있는 대장장이 허창구 씨. 농기구만 만드는 위기를 걸어온 지 어느덧 50여 년이다. 농민들하고 연결이 된 거기 때문에 연장을 잘 만들어 줘야 호흡이 같이 해야만 진정 알아주는 거죠. 모양만 뭐 잘 만들어도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쉽게 연장을 잘 만들어야 그게 진정한 대장장이지. 우리 기억 속에 아련히 남아있는 소리. 창구 대장간에서는 칼 가는 소리와 쇠매질 소리가 끊인 적이 없다. 허창규 씨가 대장간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창구 대장간을 찾아온 한 노인. 네, 어르신. 뭐요? 이거 이제 독해 아니면 일을 못해요. 보일러 놨슈? 화목 보일러? 화목 보일러 놨지, 겸요. 몇십 년 됐나 뭐. 새거 맹글이지 뭐. 오래전에 자신이 만든 농기구를 보니 옛 친구를 만난 듯 반갑기 그지없다. 창고에 처박혀서 썩어나 막 지워준 냄새가 나나. 여기서 가지가 20년 돼서 따가지. 그렇게 됐고 20년 만에 한 번 되면 어떻게 먹고 살아? 시뻘겋게 달궈진 20년 된 곡괭이. 미지의 소리조차 세월의 무게를 느끼게 해준다. 구부릴 부분만 살짝 담금질 해주고
그 형태를 잡아주니 옛 모습 그대로다. 대장장이 허창구 씨는 이런 농기구를 만들 때가 제일 즐겁고 신이 난다. 연마기에 갈아서 날을 세우니 버려졌던 20년 전의 농기구가 완전히 새 것으로 탈바꿈했다. 대장간 제품은 뭐 이거 말로 표현을 못해요. 안 써본 사람 몰라요. 써본 사람이 알지. 20년 썼는데도 지금까지 뭐 아주 좋습니다. 어떻게 했다고 없어요. 이제 애들이 쓰다가 이게 돌 찍고 뭐 땅 찍고 하는 다 뼈물어가지고 벌써 쓰니 내가 나이 먹다 보니 이게 말은 돼가지고 이거 이제 찍으러 고치러 온 거예요. 이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허창구 씨. 농민들이 가져온 농기구를 수리해 줄 때면 늘 제값보다 조금은 깎아준다. 10,000원, 저거 5,000원, 15,000원. 10년은 또 문제 없어. 그래, 그거는 15,000원 너무 약하게 받는 거 아니야? 누가 이거 받을 거 다 받았는데. 고마워요. 국 먹지, 내가 국 먹지. 못 해준다고 꼭 써봐. 걱정, 수고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자, 수고하세요. 해방둥이 허창구 씨가 대장장이의 길로 들어선 것은 운명이었다. 12살 때 부모님을 모두 잃어 찾아간 곳이 대장간이었다. 6.25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한 분 계셨는데 어머니가 또 이제 병들어 돌아가시더라고요. 12살 적에. 어떻게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어떻게. 배운 건 없고 그냥 공장에 또 들어가라고 누가 그래갖고 얘기해줘가지고. 밥만 얻어먹어도 참 배고픈 시절이라 밥만 얻어먹고 일을 했죠.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운양의 동네 철공소에서 일을 시작했다. 농기구 만드는 일을 남들보다 앞서 배워 대장간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20대 후반엔 온양 재래시장 골목에 자리를 잡아 지금껏 농기구만을 만들어 왔다. 대장장이로 살아온 지 50년. 60을 넘은 나이답지 않게 그의 매질은 힘이 넘쳐 흐른다. 하지만 그의 손과 몸은 성한 곳이 없다. 손가락 같은데 뭐 갈고 뭐 비고 뭐 이거 낱날 같은 거 날선 거 세우느라고 망치로 때리지는 않지만은 그럴 적이 좀 위험하죠. 아 예전에는 뼈까지 이렇게 같이 좀 더 크게 했는데 네. 뼈 같은 경우도 안 올라졌어요? 안 올라요. 새떡은 안 올라. 팔자에 타고났나 봐 막. 네. 커피 들 거예요. 커피 먹어. 무슨 커피 먹어. 하루 종일 쇠를 두드리는 허창구 씨가 쉬는 시간은 아내가 부를 때다. 몸도 성치 않는 아내가 남편의 휴식을 위해 커피를 마련했다. 손은 어때요? 좀 옳지 않고. 일 안 하니까 쉽게 나서 하는데. 뚱뚱 뒀잖아. 그래서는 옳지 났어. 아이고 얼어서 돈 내. 뚱뚱 뒀어. 일 안 해야 신났는데 이렇게. 안 할 수 있어. 해달라면 해주면 되지. 그래도 일 좀 덜해서 그래서 이만이나 한 게. 그래. 이번에는 워낙 많이 다쳤어. 아내 역시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어렵게 살다가 허창구 씨를 만났다. 이거는 살찜이 도망가서 이렇게 숟가락 2개만 가지고 결혼해 남자들도 하기 어려운 대장간 일을 남편과 함께 해온 지도 40여 년. 대장간 일을 함께 해왔기에 남편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저런 거 있다. 그냥 저 기계로 안 하고 손으로 하니까 혼자 못 하는 거는 다 망치 들고 대들었으니까요. 또 부르고 또 안 하면 또 불러요. 그럼 이 손목이 펴지지를 않고 막 이거 오물러러 들어있어요. 막 매가 무거우니까. 그렇게 해서 벌었는데 지금은 무서워서 못하지. 이런 매 하나씩 들고 한나절을 해도 그거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손만 이렇게 뻣뻣할 뿐이지. 전화가 또
여보세요. 예. 전화를 받는 허창구 예. 씨의 얼굴 표정이 심각하다. 만들어 놓은 농기구는 적은데 갑자기 많은 물건을 찾는 주문 전화이기 때문이다. 50개 하고 30개 하고는 한 일주일은 걸려야 돼요. 아이 그럼요. 혼자 일하니까 뭐 물건이 많이 나오고 안 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받기가 무섭게 화덕 앞으로 다가선 허창구 씨. 화덕의 불길이 약해지고 있다. 화력을 높이기 위해 괴탄을 집어넣고 공기를 불어넣자 쇠가 달궈지기 시작한다. 빨갛게 익었을 막 새가 막 질질 녹을 정도면 막 천도도 넘지 빠르잖아.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 안 하고 7, 800대 가면 그 정도만 익으면 갖다 두들기는 게 기계가 하니까 녹으면 안 되니까. 화덕 속에 쇠가 적당히 달궈지면 매질을 시작한다. 예전에는 매질꾼 2명이 번갈아 두들겨 모양을 만들었지만 요즘은 연마 기계가 나와서 장정 5사람의 몫을 하고 있다. 위험하지. 잘못되면 튀겨나가니까. 사람이 때려도 잘못 때리면 튀기고 기계가 때리니까 더 정확도는 있지만은 대주는 사람이 잘못되면 탁 튀니까 위험하지. 얘네는 보통 몇 개씩 먹어요? 사람이 때려서 만드는 거요? 사람이 때리면 뭐 나 30개 맹기려면 하루 종일 맹겨도 못 맹기지. 기계가니까 뭐 많이 맹드는 거. 불 속에서 달궈진 시우쇠는 쇠매를 내리쳐 두드리면 점차 모양을 갖춰간다. 이게 다시 이제 모양을 이제 내야 되니까 울퉁불퉁한 거 반드시 잡아줘야 되고 모양 잡는 거니까. 가위질에서 깔끔하게 다듬은 시우쇠를 두드려주고 식으면 또 달궈준다. 불구덩이 속을 몇 번 들어갔다 나오니 마침내 단단하고 매서운 낫의 자태를 갖추기 시작한다. 이렇게 낫 하나를 만들려면 대장장이는 많은 땀을 흘려야 한다. 수백 번의 매질을 해야 하는 고되고 힘든 일이다. 그만두겠다고 생각은 안 해봤어요. 한번 기왕 시작한 거 한번 날려보려고 그랬었지 사실은. 지금 마음과 뜻대로 되긴 됐는데 물건 만들어서 손님들이 물건 잘 만들었다고 참 그러고서 쓰니까 절단이 안 나니까 사간 양반도 좋고 팔아먹은 나도 그 양반 잘 쓰니까 좋잖아요. 일하면서 말을 계속하던 허창구 씨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낫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담금질을 해야 할 순간이기 때문이다. 여러 번 담그면 뭐 강해지고 어쩌고 그게 아니에요. 담금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쇠의 생명과도 같은 강도가 결정된다. 새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알기 쉽게. 예? 빨리 죽느냐 사느냐. 조금 잘못하면은 찌그러지고 조금 잘못하면 이빨 빠지니까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않기 위해서는 뭐 척척 담그는 거 이게 순간 포착인데 말 카메라맨 마냥 그렇게 해줘야 하고 간을 맞춰야 되거든. 대장장이는 오랜 숙련을 통해 쇠의 강도나 성질을 조절한다. 날 부분만 물방울을 굴려 부분 열처리한 낫은 자루에 끼워지면 기본 형태가 완성된다. 이렇게 기본 형태가 완성된 낫은 날을 세우기 위해 연마기로 갈아준다. 날을 세울 때 보호 안경을 쓰지 않으면 연마기에서 나온 쇳가루가 눈으로 튀어들어가는 아주 위험한 작업이다. 남은 이제 완제품 된 나중에 찍어보는 거야. 팍팍 찍어도
하자가 없어요. 하나도. 텐자나무라고 무지하게 단단한 나무인데 손님들이 막 찍어보고 감정해보고 가져가라 이게 10개면 10개. 허창구 씨가 만든 낫은 가장 비싼 가격으로 판매된다. 그러다 보니 모조품이 늘어나 모조품과 진품을 구분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을 상표로 부착하기 시작했다. 모조품이 한두 나와가지고 못생겼어도 얼굴에도 한번 붙여보자고. 이거를 붙이니까 사제는 모조를 못했더라고. 그래갖고 붙이게 되시오. 이게 붙인 지가 올해로 이제 10년째. 어디 가나 대한민국에서는 이 물건에 사진 붙인 사람은 다 하나요. 이 농기구에서는 없어요. 안 붙이지. 자신 있다는 얘기지. 허창구 씨의 낫 제작은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후보에까지 올랐다. 낫의 날이 다를지언정 부러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으로 만들어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자신의 기술을 물려줄 후계자가 없는 점이 늘 안타까울 뿐이다. 아버지하고 일하는 것보다 심 안 들어? 힘들어봤자 아버지 일하는 거 뭐 어디 반만큼이라도 가고시오. 아버지는 어때요 요새? 아버지가 밤나 그때나 이때나 밤나거지 뭐. 세월은 변해. 그때는 젊었는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힘들 거 아니야 아버지. 좀 아무래도 그전만은 못한 것 같아 마음적으로다가. 어려운 거야 말로 할 수 없지 뭐 뜨겁게 달궈진 새 집게로 붙잡고 망치로 때린다는 게 뭐 일반인들은 하기가 정말 힘든 일이고요. 저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마시는 거 봤으니까 그냥 저렇게 하는 건가 보다 하고 눈으로 봐오던 게 있으니까 배우니까 남들보다는 쉽게 배웠어요 사실상. 해다 보면 뭐 손에 양손에 뭐 물집 잡히는 일도 있고 했는데 아버지가 보실 때는 안쓰럽고 지금도 뭐 다시 시작한다면은 뭐 3년 정도 하던 뭐 있으니까 배운다면은 뭐 얼마든지 또 배울 수 있겠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좀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농사를 지을 때 사용되는 농기구를 제작하고 수리하던 대장간이 변하고 있다. 낫을 제작하는 데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던 허창구 씨 역시 주된 업무가 칼 가는 일이 되고 있다. 쇠를 두드리던 대장간의 망치 소리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옛날에는 여기 틈이 없었다고 조금씩 또 그냥 앉아서들 팔고 뭐 각종 장사가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여기도 그 나랑 한 30년을 같이 하던 사람이 이제 문 닫은 지 얼마 안 돼요 또. 장터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대장간. 농기구를 찾는 이들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를 대단한 장인으로 인정해주는 이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창구 씨는 대장간의 불씨를 끄려 하지 않는다. 뭐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나이가 뭐 70 먹어 80 먹어도 건강하면 죽는 날까지 해야지 뭐 일 안 하면 해야 몸이 아파요. 팔자에 타고난 모양이야. 화덕 속에 들어있는 시우쇠가 벌겋게 달아오르자 손때 묻은 모루 위에 올려놓고 미지를 한다. (50년) 가까이 땀을 쏟아 벼르고 담금질한 농기구를 농민의 마음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거짓말 안 하는 거 이건 진짜 이거는 통해야 되니까 정직한 거예요. 사람이 잘못되는 거지. 새는 정직하지 뭐 말을 해나. 때리면 아프다고 소리 나는 것 뿐이지. 쌀쌀한 날씨에도 바깥 나들이에 나선 오수창 씨 부부. 80이 넘는 나이에도 오수창 씨는 병든 아내를 위해 매일같이 휠체어를 민다. 참 늙어가면서도 저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10년도 넘었을 거예요. 아마 정확히는 몰라요. 정확히는 몰랐는데 참 부러운 부부예요. 이왕 인생으로 태어나서 저렇게 늦게까지 저렇게 참 둘이 부부애로 이렇게 참 사랑 아니면 저렇게 하겠어요?
아내를 위해 밥을 지은 지도 11년째. 이제 오수창 씨에게 밥 짓는 일은 너무나 쉬운 일이다. 그리고 밥을 이기네 아니면 깔깔했다고. 네, 이렇게 해야 무르면. 오수창 씨에게 가장 힘든 일은 아내의 짜증이다. 밥보다 타자. 아내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 게다가 백내장까지 있어 늘 눈이 건조해 짜증이 심하다. 쓰는 소리나 소리나 똑같은데 못 쓰는 것은 나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이게 못 쓰는 사람 보면은 이 손이 이게 바짝 말라가지고 쬐끄만해지거든. 근데 이 사람 저 손이나 이 손이나 똑같잖아.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붙어다녀서 이렇게 묻어. 그런데 이 사람은 이거 암초기 안에 되는데 이거 못 쓴다 이게. 아내의 고통이 늘 안타까운 오수창 씨. 그 한편 생각하면은 인생이라는 것이 저러다가 그냥 죽는다는 것은 그 별 문제인데 저렇게 고생한다는 것이 보면 불쌍하잖아요 보기가. 그래서 죽어 번지면은 이건 사람이라는 게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첫 번인가 그렇지 그냥 이제 잃어버리고 만한 거예요. 죽었다. 나 죽었다. 할아버지는 좀 마음이 그렇게 들어가요. 내가 살아니까 내가 버텨야지. 그저 몸이나 좀 건강히 있으면 하는 생각이고 이제 못 돌아다니니까 걸어다니는 좀 다녀봤으면 화장실이나 좀 갔으면 지금 그게 저 수원이지 다 이제는 필수품이 돼버린 휠체어. 오수창 씨는 아내가 이 휠체어를 버리고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것을 보고 싶다. 아내의 병을 치료하는 데 좋다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던 오수창 씨. 그는 7년 전부터 아내를 위해 오리를 키워왔다. 한때는 30마리나 됐던 오리가 이제는 3마리밖에 남지 않았다.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던 오수창 씨. 하지만 이내 발길을 돌려 오리들 먹이를 준비하기 시작한다. 한 푸대에 5,000원이거든. 그런데 사료도 5,000원 넘어 5,500원인가 해요. 사료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 이제는 오리를 키우는 일도 녹록지 않다. 부엌으로 들어와 애꿎은 냄비만 박박 문지른다. 아내의 병수발을 한 지도 11년. 호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아내가 좋아하는 오리 한 마리조차 흔쾌히 잡지 못하다니 자신의 처지가 안타깝기만 할 뿐이다. 정성스레 지은 밥보다 더 좋은 보양식이 어디 있을까? 밥도 이제 인간이 먹는데 조금씩 이제 덜 흘리기는 덜 흘리는데 그전에는 밥 한 그릇 먹어야 방 안은 다 허천해 버렸다고. 다행히도 아내는 식성이 좋아 밥을 잘 먹는다. 남편이 설익은 솜씨로 만든 음식도 맛있게 먹어준다. 요즘 들어 아내는 식욕이 더욱 왕성해졌다. 급하게 먹다가 음식물을 흘리기 일쑤다. 오수창 씨 역시 마음 편하게 식사할 수가 없다. 먹는다는 먹고만 하는 것은 내가 해주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호주머니가 바쁘다 보니까 그게 쉬워야지. 그게 잘 안 됐다고. 몸은 불편해도 정신은 또렷한 아내. 아내는 남편이 만든 음식에 사랑의 맛이 있음을 알고 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설거지를 하는 오수창 씨. 그러고 우리 이런 거 그냥 놓아두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본래 성격이 모든 거 있으면 얼른 헤쳐본져야지. 그 시간은 일다 죽은 게 이런 거. 웬만해서는 침대에서 내려오지 않는 아내가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혹여나 굳은 몸에 무리가 올까 싶어 무릎을 주물러주는 오수창 씨. 아내에게 신발을 신기고 있는 오수창 씨. 발에 잘 맞지도 않는 신발을 억지로 신기고 있는데 아내와 외출하려는 것이다. 나갈 때는 좀 덜한데 들어올 적에는 참 힘들어요. 고생 많이 할아버지 불쌍해 죽겠어. 어떤 게 제일 불쌍해요? 고생하는 게 내일도 살라고. 그럼 이렇게 외출할 때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 이렇게 다 일일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누가 갔어? 들어가서. 내가 물으니까 나가지 않을 텐데 안 나가면 나가시고. 아내는 바깥 나들이를 좋아한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는 것보다는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밖에 나가 답답한 마음을 풀고 싶기 때문이다. (3년) 전 딸들은 휠체어로 외출을 하는 아버지에게 개조한 오토바이를 선물했다. 덕분에 오수창 씨는 힘들이지 않고 아내와 나들이를 하게 됐다. 나 어려울 때 아주 오늘도 징그러질 거네. 타고 다니도 죽겠죠. 어려워. 집안에만 있는 것보다 여기 그래. 나오는 게 훨씬 좋아요? 예. 뭐가 제일 좋아요? 허리 하나 덜 아픈 게. 이렇게 나올 때마다 할아버지가 맨날 이렇게 휠체어 해주고 그래요? 네. 나와서 바람 쐬고 보통 뭐뭐 하다가 집에 들어가세요? 그냥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가지. 잠깐 오더니 돌아서 가고 오고. 그 앉았으면 아픈 데가 많고. 아프다 소리 안 차냐. 나오니까. 그럼 이 차 있기 전에는 좀 답답해 하셨어요? 이거 있기 전에는 내가 실차로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한 바퀴씩 돌았지. 무슨 차? 하루에 2번씩. 근데 휠체어 말고 요거 생기니까 뭐가 제일 좋아요? 예? 이거 내가 끌고 가는 게 이게 편하니까 그게 제일. 아이고. 그래서 근데 4시도 안 됐나 봐. 3시 반? 바깥 나들이를 하고 온 아내는 말이 많아진다. 기분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완전히 얼굴 볼 것 같아. 신발이 발을 조여 아팠을 법도 하지만 전혀 내색을 하지 않는 아내. 매일 운동을 하면서 아내의 몸 상태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래서도 못했는데 3년 동안 이렇게 시험 받은 요거 이래서 요거 하는 게 3년 동안. 물. 이제 아내는 혼자서도 물을 마실 수가 있다. 이렇게 아내가 조금이나마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은 오수창 씨의 보살핌 덕분이다. 옛날에 좀 두 분이 이렇게 금술 좋으셨어요? 네, 좋았죠.
안쓰럽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고 왜 너무 식구 데려다가 내가 저렇게 고상시키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내가 나고 안 살았으면 괜찮았으려는 것도 모르잖느냐. 이게 사람인 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사주 속이 나빠서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해요. 난 너무는 평생 내가 너무는 원망을 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내가 원망하면 나를 원망하지. 넌 보고는 잘하네 잘못하네 나쁘네 소리 내가 안 듣는 뇌졸중으로 쓰러지기 전까지만 해도 아내는 감기 한 번 앓은 적이 없었다. 슬하에 7남매를 두어 손주들까지 모이면 30여 명이나 되는 다복한 가정을 꾸려왔다. 아내는 60이 넘도록 힘든 농사일을 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남편의 손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이런 아내가 오수창 씨는 안타까울 뿐이다. 한시도 아내 곁을 떠나지 않는 오수창 씨가 읍내에 홀로 나왔다. 고기를 사러 정육점에 들른 것이다. 손수 꼭 사다가 끓여드리셔. 그동안 조금씩 절약해 모아놓았던 거금 2만 원을 선뜻 내민다. 불판 위에 놓인 고기 넉 점. 노인 두 사람이 먹기에는 너무나 적은 양이다. 이렇게 늑점해서 주니까 딸 꼭 먹어본지고서 뭐라는 거지. 많이 안 먹을지 그렇지. 많이 먹으면 당어도 무디요. 늙어서 먹지를 못하니까 이런 것도 해주고 오지. 아내를 위해 구운 고기 넉 점. 급하게 먹다 체할까 싶어 요구르트까지 준비했는데 짜자. 짜? 맛안다니까 모르지 짠지 쓴지 아나. 먹어보라는 말도 않고 혼자만 먹는 아내가 얄미울 법도 너무 이유를 봐서 잘 하지만 안 오수창 씨는 찍어지는 오히려 요리를 잘못한 것이 미안하다. 어떻게 엄마 해주라래 엄마. 따사로운 엄마 눈빛으로 해주랴. 아내의 어깨를 다독여주는 오수창 씨. 가만 저거를 그가 있기에 아내는 행복하다. 안 먹이러 오는 것만 부르지. 진짜 안 먹이러 해야겠는데 안 했어. 바람 부는 날에도 아내를 위한 나들이 길에 오른 80노인 오수창 씨. 오수창 씨는 삶의 기쁨과 슬픔을 아내와 함께하고 있다. 비록 삶이 무거워 힘겹기도 하지만 아내의 손을 놓으려 하지 않는다. 아내가 곁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하다는 오수창 씨. 예, 마누라가 환자라도 마누라하고 예, 이렇게 오래 동거고 살았다는 거. 함께 나눌 수 없는 아내의 고통조차 따스한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오수창 씨. 그의 소망은 남은 인생 아내의 다리가 돼주는 것이다.